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고 능력, 생각 능력, 생각, 사고에 해당하는 거. 우리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자기 일을 똑바로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역량이라고 했을 때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있습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그쵸? 지식이 필요해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그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 수업을 얘기해요. 학교 수업이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학교 수업이 중요해요?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좋은 대학에 가면 취직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업에서 대기업에서 잘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좋은 대학들 많아요. 그러면 서울대는 무조건 가산점이 붙어서 걔네 취업 잘 될까요? 어때요? 현실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밑에 애들이 내 밑에 있는 애가 정말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나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죠? 왜 안 들어요?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또 너무 똑똑하면 애들 부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업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기업도 똑같습니다. 4.5점 만점 맞은 애들 좋아할까요? 얼마나 애가 독하게 친구들도 안 만나고 공부만 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인간관계까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착각, 좋은 대학에 가면 얘는 취직을 잘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애들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뇌과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뇌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뇌 밀도가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져요. 아인슈타인의 뇌가 굉장히 뇌가 주름이 많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름이 많았다는 얘기 뭐냐면 많은 공부를 해서 그 안에 뇌세포가 많이 생겨서 그 뇌세포가 다 들어가려면 주름으로서 접혀져야지 더 많은 뇌세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고 지식을 쌓잖아요. 그러면 뇌에 뇌세포가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뇌에 뇌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 뇌세포는 영어를 공부했다고 영어에다가만 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만들어진 뇌세포는 다른 방면에서 필요할 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잘한 애들이 똑똑하다라는 인상을 받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보시면 공부 잘하고 대학교 좋은 데 나온 애들이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하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좀 더 같은 그 문제 해결을 하더라도 문제 해결 방법을 좀 더 잘 찾아내는 걸 많이 보시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창의성은 지식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식이라고 하는 게 국영수만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국영수, 역사, 물리 모든 걸 다 지식이라고 봐야 돼요. 학습의 개념은 단순히 교과서의 학습을 학습이라고 두지 않고요. 우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랑 대화 한 5분 했는데 저한테서 배울 게 있으면 그것도 학습이에요? 아니에요? 학습이에요. 만약에 나쁜 친구를 사귀었다가 나쁜 친구가 잘못되는 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배우는 것도 학습이에요? 아니에요? 학습이에요. 학습이라는 거의 개념을 교과서에만 두면 안 되는 이유가 교과서 전문 전공 서적을 볼 때 발달하는 뇌 영역하고요. 일반 다른 그 인문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심리학 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뇌세포가 발달한 영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전공 서적만 갖고 뇌세포가 발달한 사람보다 일반 자기계발서라든지 인문 책이라든지 이런 책을 많이 봐서 같이 발달한 아이가 훨씬 더 훌륭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데 중요한 건 이 지식이라는 게 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나 지식이죠. 그쵸? 그러면 이 뇌가 어떻게 발달하느냐? 처음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양쪽 다 같이 발달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좌뇌가 발달하기도 하고 우뇌가 발달하기도 하고 이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4살 때, 5살 때만 돼도요, 애들이 막 한글 공부하고 싶어 하고, 한자 좋아하고, 영어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가 걔가, 자네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얘가 천재라서 4살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4살에 안 보면 5살에 보고, 5살에 안 보면 6살에 봐요. 누가 어디가 먼저 발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언어 발달이 한참 될 시기에 언어 능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부모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한글을 못 띄웠다고 그랬나? 한글을 못 띄웠는데 나는 얘가 지가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무심한 게 아니라 방임하는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왜 방임하는 부모냐? 애의 언어 능력은 4살에서부터 7살 사이에 이미 커져서 그 안에 국어가 다 끝나야 되는데 그때 부모가 지 흥미대로 할까요? 아이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회사에서 잘 보세요. 회사에서도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면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세세하게 가르쳐야 이 아이가 나중에 능수능란해지는 거지. 이 배울 때부터 흥미를 갖고 지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얘가 마스터해야 될 그 시기가 있으면 그 마스터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흥미를 잃지 않게 해주는 건 본인과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0세에서 3세부터 3세에서부터 7세부터 이런 시기별로 있다면 0세에서 3세까지 되게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으세요? 0세에서 3세는요. 우리의 뇌가 발달을 할 때 이 뇌를 좀 보셔야 됩니다. 뇌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0세부터 36개월까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태내기입니다. 태내기. 이 엄마가 임신했을 때 태내기예요. 왜 그래요? 아이의 두뇌 구조, 신체 구조, 심장, 이 손다리 가장 기본적인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이 태내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태내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뇌세포, 이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때만 무조건 쉬기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부모, 아빠, 엄마 얘기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뱃속에서 그냥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 고스란히 누가 잘 들어요? 애가 들어요. 왜 부부지간에 임신했을 때 부부가 대화를 안 하면 애가 뭔가 발달이 늦은 것 같고 막 그렇다고 했잖아요. 엄마 스트레스 때문도 있지만 엄마 스트레스뿐만이 아니에요. 부모가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느냐, 그리고 어떤 단어를 썼느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기 때문에 영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딱 애가 태어나서 0세부터 3세까지라고 하는데 뇌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갓 태어났잖아요. 갓 태어나면 이 아이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뇌세포가 과생산을 합니다. 과생산을 해요. 그래서 성인의 뇌세포가 생산을 이렇게 매일매일 한다면 40% 이상 과생산이 돼요. 왜냐하면 과생산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36개월에 탈락이 됩니다. 36개월. 36개월이면 3년, 만 3년이고요. 한국식 나이로 4살이에요. 한국식 나이로 4살, 개월수로 36개월쯤 이 36개월이래요. 그러면 이 사이에 뇌세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36개월을 떠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36개월에서 쭉 떨어져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모두 탈락이 돼요. 그럼 36개월에 굉장히 과생산이 됐는데 과생산이 된 게 무엇은 남고 무엇이 탈락할까요? 이때 경험한 것들은 남고 이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다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6개월 이전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다양한 경험이에요. 이 36개월 이전의 아이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뱃속에서 나왔는데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아무것도 못해. 내가 움직여도 부모가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굶어야 돼. 내가 아파도 내가 얘기할 수 없어.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력한 상태죠. 그러면 이 아이의 가장 기본 정서가 뭐일 것 같으세요? 불안이에요. 불안. 우리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신입사원들 불안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왜 포기하냐? 불안이에요. 이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는데 이 불안감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불안인데 이 불안을 잘 다뤄주는 부모가 있고요. 잘 다뤄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럼 잘 다뤄주는 부모는 불안을 잘 달아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클까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크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을 잘 다뤄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게 아주 크게 발달을 하고 움직이는 시기가 이 어렸을 때 요 시기 하고요. 또 한 시기가 언제냐면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론에서는 이 36개월 이전에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을 때 청소년기에 더 많은 반항을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 이때 뇌가 불안정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여기서 뇌가 불안정할 때 다시 재경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얼마나 다뤄주느냐의 문제 플러스 불안을 다뤄주는 방식이 있어요. 부모가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얘가 배가 고플 때 밥을 잘 챙겨주고 얘가 올 때 잘 챙겨주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다 아이들하고의 정서 조절인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근뇌고요. 여기가 중뇌고요. 대뇌입니다. 근뇌는요, 태뇌기에서 만들어져요. 이 전체 구조는 태뇌기에서 다 만들어지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건 근뇌는 태뇌기에 7개월이면 만들어져요. 7개월에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진행을 했네요. 죄송해요. 그냥 점심시간 빨리 드릴게요. 태뇌기에 이 근뇌는 다 만들어져요. 왜냐면 이 근뇌의 역할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뇌가 뭐냐면 감정뇌, 정서 조절의 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중뇌와 대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발달을 해 나가거든요. 이때가 36개월 이전에 요 중뇌와 대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중뇌는 감정뇌 그리고 학습뇌입니다. 감정이 잘 발달한 애들이 학습을 잘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뇌하고 학습뇌, 감정의 뇌 자체의 기능이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감정뇌가 잘 발달한 애들이 학습을 잘하게 돼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애들이 나중에 커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36개월 이전에 엄마만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화목해야 되고요. 일단 왜냐면 부모가 맨날 싸우면 얘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아빠가 맨날 안 들어와요. 그럼 엄마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러면 애들도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가요. 엄마의 정서 능력, 그 엄마가 느끼는 감정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실 때 엄마한테 밀어두고 야 36개월 이내에는 부모가 키워야 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그러고 냅두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부가 뭐 사이가 안 좋다거나 그러면 아이들도 똑같아요. 엄마가 안 키워도 똑같아요. 결국 36개월 이내에 어떤 사랑과 관심을 받았느냐인 것 뿐이에요. 얘가 올 때 얼마나 잘 달려가줄 수 있는 사람이냐, 얘가 배고파할 때 얼마나 잘 달려가줄 수 있는 사람이냐, 얘가 똥을 쌀 때 아이고 이쁘네 그렇게 예쁘다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36개월 이전에는 대부분 완벽하게 본능적인 행동들밖에 안 해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거죠. 근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불안하게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이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36개월 이내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들을 훈육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혼내지 말란 뜻이에요. 훈육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혼내면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혼내지 않고도 충분히 얘네들은 케어가 가능한 연령대예요. 이 36개월 이내에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 움직이는 것 자체는 얘가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왜 훈육은 하되 혼내지 말라고 하냐면, 훈육을 하지 말라고 이제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굳이 훈육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외국은 개인주의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일을 끝내게끔 이 36개월 이전에도 그냥 훈련을 받아요. 자기 칫솔질 자기가 하게끔 하고, 눈 뜨는 거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하고, 부모들은 기본적인 케어를 해주지 그 나머지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은 본인이 하게끔 가르쳐서 부모가 손을 안 태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단 애가 이유식을 먹잖아요. 그럼 이유식을 먹는다는 거는 아이가 숟가락을 들어서 스스로 먹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으로 이걸 음식을 먹을 때 부모가 숟가락을 뺏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뺏으면 안 되죠. 왜? 자기가 처음으로 호기심을 느낀 걸 숟가락을 들어서 먹었을 때 잘은 못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잘은 못하지만 흘릴지라도 이거 스스로 흘려가면서 먹어야 대근육, 소근육이 발달을 해서 스스로 나중에는 스스로 먹는 방법이 당연하다는 걸 익혀요. 근데 부모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숟가락을 들고 먹잖아요. 그럼 애가 잘 못 먹죠? 흘리죠? 그럼 숟가락을 뺏어요, 엄마들이. 특히 한국 엄마들이 특히 심해요. 외국에선 지가 먹겠다고 냅둡니다. 절대 숟가락 안 뺏어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숟가락을 뺏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다 숟가락 뺏으니까 먹여주잖아요. 그쵸? 먹여주고 두 번째 뭐예요? 빨래 하기 싫을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빨래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살림과 육아는 엄마가 다 하잖아요. 외국은 남편들도 같이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빨래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해요. 남자들도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빨래하기 싫으니까 숟가락을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숟가락으로 먹여줘요. 그렇게 몇 살까지 먹여줄까요? 7, 8, 9, 10살까지 먹여줘요. 부모가. 그러면 애는 지가 스스로 할 필요 있어요? 먹는 걸? 없어요. 이런 식으로 부모는 아이의 독립성을 침해합니다. 엄마들이 제일 배신감 느끼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유치원을 갔는데 지 스스로 밥 먹을 때 제일 배신감 느낀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자기가 스스로 먹겠다고 한 걸 후지 숟가락을 뺏어가지고 먹여준 게 엄마예요. 그리고 아빠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애들 다 밥 먹여주시죠? 그러면서 구입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는 것들을 외국은 스스로 하기 때문에 보고만 하세요를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